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이 잘 풀리는 날도 있고 비슷한 조건인데 유독 힘든 날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컨디션이 특별히 나쁜 것도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에너지가 살아나고 또 어떤 방식은 아무리 해도 소모만 되는 느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나다움 설계연구소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NED 루틴의 첫 단계 니드 스캔 욕구 탐색의 일부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진짜 욕구와 잡음에 의해 생성된 가짜 욕구를 구분하는 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보다 내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욕구가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타고난 기질은 내 성격의 근원이고 성격은 표현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 문장의 의미를 체득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할 기질에 대한 3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기질이 무엇인지, 기질의 4가지 차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질과 경향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질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격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그에 반해 기질은 그만큼은 아니실 겁니다. 기질을 음악에 비유하면 기본이 되는 악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보를 보면서 나만의 연주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꾸긴 하지만 악보 자체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저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의 악보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들리는 음악은 어떤 악기를 쓰느냐, 악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연주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타고난 기질이 악보라면 성격이나 경향성은 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클로린저는 기질을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가진 평생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의 토대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학술적 정의는 평생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달라지면 또 대상에 따라서도 표현 방식은 바뀝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흐르는 기본 패턴, 반응의 방향성, 에너지가 어디서 켜지고 어디서 꺼지는 이런 방식은 마치 토양처럼 꽤 오래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기질이 평생 안정적 토대라면 왜 우리는 자신의 기질을 잘 모를까요? 이건 개인의 자기 관찰 능력 문제만은 아닙니다. 문화적, 사회적 영향이 큰데요.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눈치, 배려, 협동, 상대주의 가치관 등이 개인만의 어떤 기질보다 선호하는 공통된 성격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알게 모르게 억압적 문화가 존재합니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개인적 억압은 예전에 비해 많이 사라졌는데 스스로 SNS에 갇혀 대중적 시선을 학습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짜 욕구 이야기를 하면서 눈치사회, 비교문화, SNS 관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드렸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사회 문화 구조적 잡음으로 자신의 타고난 기질에 집중하는 기회를 갖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어떤 자극에 끌리는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질 여유를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며 상황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작 악보를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잡음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근원적인 나의 모습, 악보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를 들여다봄으로써 나다운 설계의 깊이를 더하고자 합니다. 기질을 학술적으로 정의한 클로린저는 기질의 핵심 차원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학술 용어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의미는 굉장히 일상적이니 부담 없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질의 첫 번째 차원은 자극 추구, 새로움에 끌리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 새로운 환경, 처음 해보는 것에 얼마나 끌리냐입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새로움에 흥미를 느끼는 분도 있잖아요. 자극 추구 차원이 강한 분들은 루틴이 반복되면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새로운 프로젝트, 낯선 방향, 변화가 있어야 더 살아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극 추구 차원이 낮으신 분들은 익숙하고 안정된 환경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러니 자극이 많으면 오히려 집중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어떤 것이 좋고 더 나쁜 건 물론 없습니다. 주목하셔야 할 건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느 방향에서 더 켜지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기질의 두 번째 차원은 위험 회피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이거 괜찮을까 하는 체크 반응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느냐인데요. 위험 회피 차원이 강한 분들은 선택 앞에서 위험 요소를 매우 발빠르게 감지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준비가 돼야 다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반면 위험 회피 차원이 낮은 분들은 위험 신호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해보자 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흐르니 도전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여기서 위험 회피 정도에 대한 한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흥미로운데요. 한국 청년을 표본으로 한 이 연구에서 위험을 살피는 정도가 미국 표본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연구자들은 눈치사회, 비교 문화 속에서 자라면 틀리면 안 된다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면서 틀린 것, 위험한 것을 감지하는 반응을 증폭시켰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토대 위에서 작동한 결과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기질 관련 영상을 할 건데 진단 결과에서 위험 회피 차원이 높게 나왔다면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나는 위험을 조심스럽게 보도록 훈련된 환경 속에서 살았구나. 그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유의미합니다. 다음은 기질의 세 번째 차원인 사회적 민감성인데요. 주변 사람의 표정, 분위기, 감정 신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의 정도입니다. 사회적 민감성 차원이 강한 분들은 함께 있는 사람이 기분 좋을 때 덩달아 에너지가 올라오고 누군가 힘들면 그게 본인한테도 전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관계에서 의미를 크게 느끼는 분들입니다. 반면 사회적 민감성 차원이 낮은 분들은 타인의 반응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혼자 집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관계보다 목표에서 더 에너지를 얻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민감도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다음은 기질을 이루는 네 번째 차원, 인내력입니다. 의미 있다라고 느끼는 일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머무는지 그 정도를 말합니다. 인내력이 강한 분들은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에서는 피로도가 올라가도 쉽게 그 일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의미 있다라고 느끼는 것을 깊이 파는 것 자체에서 에너지를 더 얻는 기질입니다. 반면 인내력 차원이 낮은 분들은 하던 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오래 가는 것보다 여러 방향을 탐색하면서 일을 해야 에너지가 오히려 잘 유지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의무 완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내력의 기질은
내가 의미를 느끼는 일이 전제 조건인데요. 해야 하니까 버티는 것과는 다른 에너지이니 이건 구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질의 토대가 되는 4가지 차원, 새로움을 추구하는 정도, 또 위험을 살피는 정도, 사람의 반응에 반응하는 정도, 그리고 한 가지에 머무는 정도, 이렇게 4가지 차원이 여러분 안에 흐르는 기질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토대는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약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타고난 기질이고, 그러니까 이런 토대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거나 또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니 주의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전 영상을 보시면 에너지 성향으로 5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다움 설계에서 사람의 특성을 보는 이 2가지 구조가 어떻게 나다움 설계와 이어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악보라면 5러 경향성은 지금 여러분이 연주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기질은 마치 손금처럼 사람이 태어나면서 각기 갖고 태어난 악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평생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안정적 토대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나 성격 유형은 검사할 때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 시기의 환경, 나이, 이런 것에 의해서 나의 기질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느냐를 보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기질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같은 분인데 같은 분이면 하나의 기질을 갖고 있겠잖아요. 그런데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 가지를 지속하는 정도, 인내력이 높은 기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의미 있다라고 느끼는 일에 시간이 걸려도 머무는 능력이 타고난 토대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20대 초반이라는 시기가 어떤 분야가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시기잖아요. 이때는 의미 있는 대상 자체가 유동적이죠. 여러 분야를 탐색하고 새로운 것에 뛰어들고 빠르게 전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분을 보면 일정하지 않다, 이것저것 한다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보면 관심이 생긴 것마다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안에 깊이 파고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이분이 성격 유형 검사나 경향성 진단을 받는다면 열정너라든가 모험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에 검사를 하면 이 경향성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30대 중반이면 본인에게 어떤 한 방향이 정해진 시기가 된 거잖아요. 탐색의 대상이 하나로 좁혀지고 이제 그 하나에 대한 인내력 기질이 집중됩니다. 동료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는 시점에서도 이분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때 경향성 진단 결과는 장인너로 나옵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이건 상황이 바뀐 겁니다. 기질이 바뀐 건 없습니다. 의미 있는 일에 자연스럽게 머무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그 토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그 기질이 어떤 시기, 어떤 환경 위에서 표현되느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질을 모르면 검사할 때마다 달라지는 경향성 결과를 보며 나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라는 혼란이 생깁니다. 근데 기질을 알면 지금 내가 이 환경에서 이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구나를 훨씬 선명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을 알면 내 에너지를 더 선명하게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도구를 갖게 되는 거죠. 기질은 토대이고 5러 경향성은 그 위에서 지금 이 시기에 표현되는 방식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유형 검사들이 있잖아요. 이 결과를 받으실 때 여러분이 한 가지 기준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성격이나 성향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깊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유형으로 나를 가두면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을 알기 전에 타고난 기질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토대니까요. 그 토대를 알고 나서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게 5러 경향성입니다. 꼭 유형을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흐르는지 현재의 상태를 읽는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제가 설계한 방향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기질은 여러분이 갖고 태어난 악보라면 경향성은 그 악보를 어떻게 지금 연주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진단지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진단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